안녕하세요. 저는 IMQA 개발팀 백엔드 개발자 이민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 레디스를 활용한 모바일 APM의 백엔드 성능 향상시키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성능 개선이 왜 필요했는지, 그 다음에 캐시와 우리 제품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캐시만으로 실패한 성능 개선을 보완해 주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였는지의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능 개선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2021년 여름에 IMQA 팀에 처음 들어와서 받은 업무는 데이터 정합성 맞추기였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모 고객사의 우리 대시보드를 열었더니 대시보드는 다음 리프레시 타임이 되도록 데이터를 받지 못해 무한 로딩 중이고 대부분의 통계 관련 데이터들은 전멸이었습니다. 지금만 잠깐 이런가 싶어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저는 몰랐지만 우리 부장님께서는 매일 고객사에게 혼나고 계셨습니다. 모바일 성능 개선을 도와주는 솔루션에서 성능이 문제가 된다니 다른 거 다 놔두고 일단 데이터부터 나오게 만들자는 마음으로 성능 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NPM은 크게 리얼타임 차트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 기능 중 하나가 모니터링이다 보니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캐싱에 대한 전략은 따로 없었습니다. 대시보드는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보장하고 가능한 부분에 캐싱 전략을 도입하면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비스에 캐싱을 도입하면 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기껏 만들었더니 의미 없는 행위가 되면 안 되니까요. 앞에 보여드린 그림은 파레토의 법칙으로 모든 80% 결과의 원인은 20%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 제품에 맞게 바꿔보면 DB 조회가 느려지는 80%의 원인은 20%의 요청 때문이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20%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저희는 쿼리가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조회되며 범위가 큰 통계와 보고서에 관련된 API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저희 제품의 통계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막대 히스토그램, 오른쪽에 히트맵과 같은 데이터를 조회할 때 복잡한 데이터의 관계와 SQL로 인하여 DB의 부하가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요청을 캐싱하면 DB 상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캐싱은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요? 이 내용은 캐싱이라는 주제로 AWS에서 업로드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메모리 방식을 사용한다, 자체 생명주기를 통해 기존 로직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캐싱을 구현할 때 레디스와 같은 메모리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하여 캐싱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네요. 레디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모트 딕셔너리 서버, 레디스는 키밸류 혹은 해시로 저장할 수 있는 인메모리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빠른 응답 시간으로 많은 수의 요청을 지원하며 주로 캐싱, 세션, 게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조회 부분인데요. 데이터 조회가 느려서 화면이 늦게 표시되고 타임아웃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DB에서 조회되어 웹에 보내지기 위해 가공된 응답 데이터를 캐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B 조회가 느리니까 또 조회 안 하도록 캐싱하려는 것이죠. 이미 한번 조회된 데이터는 캐시에 저장되어 매우 빨리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해당 요청은 더 이상 DB를 조회하지 않으니 DB 성능도 빨라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우리 API 서버는 익스프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레디스를 이용한 캐싱 로직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입 방법을 고려하던 중 아주 편리한 npm 모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익스프레스 레디스 캐시라는 npm 모듈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익스프레스 레디스 캐시, ERC는 우리처럼 익스프레스로 구성된 서버에 레디스를 이용해 캐싱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듈입니다. 익스프레스의 미들웨어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레디스의 연결이 끊어져도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캐시 로직을 우회하여 요청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라우트 설정을 통해 조건부 캐싱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픽스 설정을 통해 캐시 데이터를 해시 형태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사용법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는 요청 중 get 요청만 캐싱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라우트 설정에 get 부분의 가장 상위 패스인 API 부분의 설정을 추가해줬고 응답 객체에 캐시키로 사용할 요청 URL을 넣어준 뒤 expire 값을 설정하여 폐기 시간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주면 ERC 모듈에서 캐시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캐시가 없으면 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존 로직을 수행한 후 응답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캐시에 저장해줍니다. 캐시가 있으면 DB 조회하는 로직을 생략하고 바로 캐시에서 데이터를 꺼내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죠.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으면 효과를 봐야겠죠? 왼쪽은 캐싱 전, 오른쪽이 캐싱 후에 동일한 요청에 대한 응답 속도입니다. 대략 5초, 느리면 10초 가까이도 걸리던 응답 속도가 가장 느린 게 34ms라는 감동적인 속도 향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속도를 자랑하던 레디스를 이용한 캐싱 전략은 아주 잠깐의 성취감도 느끼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쪽짜리의 성능 개선이었습니다. 고객사에서 부장님이 또 혼이 나고 돌아오셨습니다. 빨라지긴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은 똑같았다고 하네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저희는 캐싱을 도입하면 DB의 부하가 줄어들어서 타임아웃이 이제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이 맞습니다. DB의 부하는 줄어들긴 했고 쿼리의 속도도 빨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슬로우 쿼리들은 존재를 하고 이러한 요청들은 계속 타임아웃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응답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해당 데이터를 캐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DB 조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DB 조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 보여드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꼬여있는 테이블 간의 구조 및 관계를 뜯어내고 주요 테이블을 날짜별로 파티셔닝, 또한 고정적인 데이터는 미리 생성해두는 방법을 수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테이블 구조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그림은 저희 npm의 테이블 구조도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구조에서 앞에 보이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화면에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화면 정보 테이블에서 화면명 및 언제 수집된 데이터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렌더링 테이블과 조인하여 해당 화면에 해당하는 렌더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이상한 거 없이 일반적인 데이터 조회 과정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다음부터인데요. 앱은 여러 버전이 배포되기 때문에 저는 1.1 버전의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전 정보가 수집된 테이블에서 버전 정보를 얻어오려 했었죠. 근데 화면 정보나 렌더링 정보 테이블에서는 버전 테이블과의 연결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우리 API에서 어떻게 가져오고 있나 살펴보니 유저 정보 테이블을 중간에 끼워 넣어야 앱 버전을 조회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별 복잡할 것 없어 보이는 데이터가 이렇게 복잡한 쿼리가 수행되어야 조회가 됩니다. 앱 버전 하나 가져오려고 조인을 2개나 더 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그냥 해당 정보가 데이터의 중심적인 테이블에도 따로 있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컬럼을 하나 추가해서 복잡하고 불필요한 관계성을 뜯어내고 보니 쿼리도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제품이 이제 변화해 가면서 데이터의 수집과 조회 로직은 점점 바뀌어 갔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부분과 같이 테이블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관계성을 풀어내어 역정교화하여 논리적 개념에서의 구조 수정으로 DB 조회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조회 로직들의 쿼리를 수정해야 하긴 했지만 쿼리 튜닝과 함께 진행하며 조회 속도에 대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단계로 테이블 파티셔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파티셔닝이란 말 그대로 테이블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테이블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데 디스크 I/O가 파티션 단위로 분산되기 때문에 경합이 줄어들고 필요한 부분만 탐색하기 때문에 DB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티셔닝은 수평 파티셔닝과 수직 파티셔닝이 있는데요. 수평 파티셔닝은 행, 데이터 로우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류하고 수직 파티셔닝은 열, 데이터의 컬럼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든 테이블을 연도별로 수평 파티셔닝을 진행하면 그림처럼 테이블이 나뉘어집니다. 각 파티션은 마치 다른 테이블인 것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API 서버에서는 별다른 작업 없이 같은 테이블인 것처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 날짜를 기준으로 수평 파티셔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한번 보여드린 네이티브 화면 정보 같은 테이블을 수집 시간을 기준으로 1일별로 파티셔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루치 데이터만 있는 것처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인덱싱과 역정교화를 통해 논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파티셔닝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류하여 DB 성능이 향상되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논리적, 물리적 구조 개선은 이루어졌고 다음에는 조회 로직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우리 제품의 통계 데이터입니다. 30분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통계 데이터의 특성상 한번 만들어지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크게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30분치 데이터가 수집되고 나면 더 이상 변할 일이 없다고 가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0분마다 이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이전에 우리는 조회에 성공한 데이터를 레디스에 저장하는 캐싱 전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조회해서 캐싱하는 것이 아닌 해당 데이터의 범위만큼 데이터가 쌓이면 미리 캐싱하여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우리 제품에는 주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케줄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통계나 보고서에 쓸 데이터가 완성될 시간마다 미리미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저장해 둔다면 API에서는 이 데이터를 필요할 때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앞에 그림과 같이 되겠네요. 데이터가 다 수집될 시점, 통계를 들면 정각이나 30분마다 스케줄러는 데이터를 조회해 와서 통합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캐시 데이터 테이블에 보관되고 API는 요청을 받으면 캐시 데이터 테이블에서 미리 만들어진 데이터를 조회해 와서 응답 데이터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당연히 메모리에 캐시하는 것보단 느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유실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캐싱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데이터들은 응답 데이터를 보내주기 전에 레디스에 캐싱되기 때문에 다음 조회부터는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쪽짜리에 불과했던 레디스 캐싱마저 보완되어 우리 제품은 클릭하면 뿅 나오는 쾌적한 데이터 제공 속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으니 뭔가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이 과정까지 대략 10개월가량의 대장정이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뿅뿅 나오는 화면들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많고 성능 개선에서 수행된 모든 방법을 소개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